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영어 제목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Take her down을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역으로 하면 그녀를 다운시켜라. 같이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잠수함 전사에서 자주 나오는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리더십 강의에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럼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길모 소령은 1902년생으로 1922년 미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하였고 1926년 임관한 다음 1930년 잠수함 부대로 전입했습니다. 1941년 샤크함 함장으로 임명되었고 1942년 3월에는 미국의 가토급 잠수함 그라울러함 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라울러함은 세계 제2차 대전 시 태평양에 투입된 잠수함 중 한 척이었습니다. 하워드 길모 함장은 그라울러함을 지휘하여 1942년 6월 알래스카 인근 알류산 열도 근처에서 첫 번째 출동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길모 함장은 일본 구축함 3척을 공격하여 한 척을 침몰시키고 나머지 2척에 심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1942년 8월 초 길모 함장은 대만 인근 동중국해로 2차 출동을 나갔으며 49일간 임무 수행 중 총 15,000톤에 달하는 상선 4척을 침몰시키는 등 성공적인 전과를 기록합니다. 3차 출동에서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새해 첫날 새로 배치된 호주 브리즈번 기지에서 운명의 4차 출동을 위해 출항했습니다. 1월 15일 적 상선 한 척을 격침하는 데 성공했으며 1월 16일에는 상선 2척을 추가로 격침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밤 수상 상태에서 일본 군함과 교전이 벌어졌고 일본 수상함은 충돌 공격을 하여 그라울러함의 좌현 함수를 찢어 놓았습니다. 이후 일본 군함은 기총 사격으로 그라울러함 함교탑을 집중해서 공격했습니다. 길모 함장은 긴급 자망을 명령했고 함교에 있던 인원들은 함내로 철수했습니다. 잠수함은 서서히 물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때 부상자를 포함하여 4명을 함내로 이동시켰지만 함교에는 이미 3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적함의 공격 속에 길모 함장은 자신이 제 시간에 함내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행한 마지막 명령이 Take her down입니다. 함장을 두고 잠수함을 자망시켜라 하는 명령이었죠. 샤데 부장은 마지못해 명령을 수행하여 해치를 닫고 자망을 했습니다. 길모 함장의 희생으로 그라울러함과 승조원들은 1943년 2월 17일에 브리즈번에 무사히 입항했습니다. 이때 찍은 사진을 보면 일본 수상함의 충돌 공격으로 함수가 90도 꺾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저렇게 꺾였는데 어떻게 침몰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전 동영상에서 잠수함 압력 선체와 자유 충수 구역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그라울러함의 압력 선체는 손상을 입지 않았던 것이죠. 1943년 7월 13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잠수함과 동료를 구한 길모 함장에게 2차 대전 당시 미국 잠수함 요원 중 최초로 명예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 훈장은 그의 미망인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후 잠수함 지원함 AS-16은 그의 이름을 따서 길모함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또 길모 함장의 이야기는 각색되어 1951년 존 웨인이 주연한 할리우드 영화 태평양 작전으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태평양에서 길모 함장과 같은 사례가 대서양 독일 유보트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스 뱅크 대위는 1917년 2월 21일 생으로 1942년 6월 4일부터 1944년 1월 2일까지 U-625 함장으로 복무했습니다.
그가 지휘를 맡은 U-625는 타입 7 차리형으로 독일 함부르크의 블로멘포스사에서 건조되었고 그가 인수 함장이었습니다. 이 배의 함마크는 네잎크로바에 숫자 13이 새겨져 있고 그 사이 번개가 있습니다. 숫자 13은 함번호 625를 모두 더한 숫자이고 번개는 한스뱅크 함장 자신을 의미했습니다. 한스뱅크의 U-625는 9번의 출동에서 총 5척의 영국과 소련 상선을 격침했으며 8번의 호송 선단 공격 작전, 즉 1위대 전술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한스뱅크 함장은 9번째 출동을 나가 사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상에서 실종되었습니다. U-625는 1944년 1월 2일 북대서양 비스케이만에서 9번째 출동 임무 후 모항으로 항해 중 연합국 리버레이터 폭격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U-625는 대공포로 대응하며 상호 교전이 벌어졌고 한스뱅크 함장은 긴급 자망 지시를 했습니다. 유보트와 항공기의 교전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당시 유보트는 수상 상태에서 20m까지 자망하는데 28초 이내로 이루어지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유보트 함교에는 통상 5명 이상의 당직자들이 배치됩니다. 긴급 자망 명령이 떨어지면 당직자들은 급히 밸브들을 조작하고 승조원들은 배 앞쪽을 무겁게 하기 위해 앞쪽으로 신속히 이어갑니다. 함교 요원들은 급히 함내로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함장이 함교탑 상부 해치를 닫고 내려옵니다. 이 모든 조치가 28초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한스뱅크에게는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비스카야 크로이처 장비를 철거하는 일이었는데 이 장비는 적 레이더파 신호를 수신하는 장비로서 당시로서는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수상항해 중 적의 레이더 신호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철거하지 않고 자망을 하면 함내로부터 연결된 케이블로 인해 수밀이 되지 않기에 자망 전에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긴급 자망 지시 후 함내에서는 자망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한스뱅크 함장은 비스카야 크로이처 장비를 함내로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부 해치가 닫히는 시간과 거의 동시에 U-625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보트의 함교탑 상부 해치는 승조원들이 모두 함내로 내려간 다음 함장이 마지막으로 내려오면서 닫는 것이었으므로 승조원들은 당연히 함장이 함내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긴박했던 상황이 지나고 나자 승조원들은 함장이 함내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스뱅크 함장은 자신의 발로 상부 해치를 눌러 닫고 자신이 희생하는 대신 유보트와 동료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위험 상황이 지난 다음 승조원들은 그 위치에 잠수함을 다시 부상시켜 함장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고 바다 위에 떠 있는 함장의 흰 모자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한스뱅크 함장 역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잠수함과 동료들을 살린 함장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잘 알려진 전쟁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수함 전사에도 전과를 많이 올린 에이스 함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전과를 많이 올린 함장은 아니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잠수함과 부하들을 구한 희생적인 잠수함 함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